안녕하세요. 인생에도 딩동댕이 있다. 딩동쌤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받침의 발음에 이어 겹받침의 발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지난 시간에 단어의 합성과 파생하면서 말이 어떻게 새롭게 만들어지는지 살펴봤는데, 언어라는 건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주인이에요. 맛있다도 맛있다가 표준 발음이지만 사람들이 맛있다라고 많이 쓰니까 인정해 주잖아요. 짜장면도 그렇고. 규정이란 건 이처럼 뒤에 따라오는 거지, 먼저 규정이 있고 그것에 따라 우리가 언어를 써야 하는 건 아닙니다. 문법도 그래요. 사람들이 이미 쓰고 있는 말들을 분석해서 문법적 규칙을 발견해내는 것이지, 문법 체계를 먼저 만들어 놓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쓰라고 교육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친구들이 반대로 생각하더라고요.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미 문법에 맞게 잘 한국어를 쓰고 계세요. 그런데도 국어 시간에 문법을 배우는 이유는 사람들이 이미 잘 쓰고 있는 언어 안에 어떤 규칙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 체계와 논리를 따라가 보면 자연스럽게 논리적 사고력이 증진되기 때문이에요. 수학하고 똑같아요.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야, 수학 배워서 그거 어디다 써먹어? 돈만 잘 셀 줄 알면 되지. 미적분 이런 거 왜 배워야 돼? 그런데 수학의 체계를 따라가는 그 과정 자체가 여러분의 논리적 사고력을 엄청나게 발달시켜요. 수학 공식을 외워서 암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그 공리들을 쓸 것인지 판단하고 그걸 잘 적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문법도 똑같습니다. 기계적으로 표준 발음법, 맞춤법을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한국어에 놀랍도록 잘 짜여진 체계를 이해해보는 과정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지적 능력을 놀랍도록 키워줄 거니까요. 또 옆길로 샜는데, 언어는 쓰는 사람들이 주인인 만큼 신조어라도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쓰게 되면 그게 표준어가 됩니다. 이 단어들 중에서 표준어로 인정된 것들이 있거든요. 잠시 멈추고 한번 맞춰보세요. 놀랍죠? 갑질은 뉴스 기사에도 많이 나오니까 그럴만한데, 조지다나 쌈박하다가 표준어라니. 아직 표준어가 되지 못한 말들은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만큼 사람들이 아직 많이 쓰지 않기 때문이에요. 시간이 지나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게 되면 표준어가 되겠죠. 그렇지 않고 한때의 유행으로 외면받게 되면 사라지는 거예요. 언어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신조어나 유행어가 반드시 나쁜 거고 우리말을 더럽히는 그런 건 아니에요. 좋습니다. 그럼 겹받침의 발음으로 가보죠. 표준 발음법 10항, 11항을 보시면 각각의 겹받침을 어떻게 발음하라고 나오는데요. 이거 외우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먼저 일단 발음부터 해보라고 그랬죠? 해봅시다. 160쪽 1-1번입니다. 갑과 닭 발음해보세요. 누가 해도 갑, 닭이에요. 근데 이걸 규정 보면서 비읍, 시읍 받침은 비읍으로, 리을, 기역 받침은 기역으로 발음해야 한다는 걸 외우고 있으면 바보죠. 명심하세요. 우리는 한국어 원어민입니다. 혹시나 이걸 갓이나 달로 발음하는 사람은 물론 없겠지만 그런 사람만 교정하시면 돼요. 알겠죠? 1-2번 봅시다. 넉, 이거 어떻게 발음하죠? 넉이죠? 혹시 기역, 시옷을 굳이 둘 다 발음하려고 넉스 이러는 사람 있나요? 닭도 달그 이러는 사람 혹시나 있으면 교정하셔야 됩니다. 그냥 닭, 넉 이렇게 발음하는 거예요. 앉다 한번 발음해보세요. 앉다 이렇게 되죠? 앉다라거나 앉았다 뭐 이런 식으로 발음하는 사람 없죠? 이건 쉬우니까 넘어갑시다. 이제 조금 헷갈리는 것들이 나옵니다. 얇다 이거 어떻게 발음하죠? 얇다일까요? 얇다일까요? 외골은 비교적 쉽죠? 외골일까요? 외골일까요? 할다도 헷갈립니다. 할다? 핫다? 별 생각 없이 하시면 아마 잘할 텐데 또 갑자기 이렇게 물어보니까 모르겠죠? 셋 다 리을로 발음합니다. 얇다, 외골, 할다. 얇다, 외골, 핫다 이렇게 발음하는 게 자연스럽게 느껴진다면 여러분들의 발음을 꼭 교정하셔야 됩니다. 습관이 이미 돼버렸으면 어쩔 수 없어요. 규정을 보고 외울 수밖에. 리을 비읍, 리을 시옷, 리을 티읕 받침 발음은 리을로 한다. 이렇게. 아니면 자연스럽게 느껴질 때까지 계속 발음해보는 방법도 있어요. 어느 쪽을 선택하시든 꼭 바꿔야 해요. 알겠죠? 갑은 어때요? 비읍 시옷은 쉽죠? 그냥 갑. 이렇게 자연스럽게 발음되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됐죠? 리을 기억도 어렵지 않죠? 닭은 닭이에요.
리을을 굳이 발음하려고 달그 이렇게 발음하는 사람도 있는데 틀린 겁니다. 그냥 닭이에요. 닥치고 할 때 그 닭입니다. 닥치고 외우세요. 삼은 어떻게 발음하죠? 삼. 이것도 리을 억지로 발음하지 마세요. 그냥 미음으로 발음하면 됩니다. 이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읍다. 이건 어떻게 발음하죠? 을다? 읍다? 네, 읍입니다. 읍. 이건 조금 헷갈리니까 여러 번 발음하면서 꼭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원칙이었고 역시나 또 예외가 있습니다. 리을 비읍은 아까 받침에서 뭘로 발음된다고 했었죠? 얇다 이렇게 리을로 발음된다고 했었죠? 넓다도 어때요? 넓다 이렇게 발음해야 해요. 근데 리을 비읍 받침이 비읍으로 소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난이도가 확 올라가니까 집중하세요. 여덟 어떻게 발음할까요? 여덟일까요? 여덟일까요? 밥다와 밥고는요? 밝다, 밝고일까요? 밥다, 밥고일까요? 여기서 예외가 하나 나옵니다. 리을 비읍은 원칙은 리을로 발음하지만 밥다라는 단어만 예외적으로 비읍으로 발음해요. 물론 뒤에 자음이 온다는 조건에서요. 밥다나 밥고 같은 경우 뒤에 디귿과 기역이라는 자음이 오죠? 이런 경우에는 밥다, 밥고 이렇게 비읍으로 발음해야 합니다. 모음이 오는 경우엔 발바처럼 비읍이 뒤로 올라가면서 연음됩니다. 밥다만 그래요. 다른 리을 비읍은 전부 그냥 리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근데 또 예외가 있어요. 이 두 단어는 그냥 외우는 게 좋습니다. 넙죽하다, 넙둥글다. 이 두 단어만 또 예외적으로 리을 비읍이 비읍으로 발음됩니다. 그냥 넓다는 넓다로 발음해요. 근데 넙죽하다, 넙둥글다. 이 두 단어만 비읍으로 발음하는 거예요. 복잡하죠? 그럼 정리해 볼까요? 밥 다음에 자음이 오는 경우와 넙죽하다, 넙둥글다를 제외하면 모든 리을 비읍 받침은 리을로 발음한다. 됐나요? 좋습니다. 이번에는 리을 기역입니다. 이것도 예외가 있어요. 원칙은 뭐였죠? 닭. 아까 어떻게 발음했죠? 닥치고 닭이라고 했었죠? 근데 어떨 때는 또 리을로 발음되는 경우가 있어요. 흑이다 막다에서 리을 기역은 원칙대로 기역으로 발음돼요. 흑, 막다. 그렇죠? 그런데 맑게 한번 발음해 보세요. 막게예요? 맑게예요? 직접 해보면 맑게가 더 자연스럽죠? 물고는요? 묻고, 물고. 이것도 물고가 더 자연스러워요. 왜 얘네들만 리을로 발음할까요? 그래서 예외인 거예요. 어간말의 리을 기역은 기역 앞에서 리을로 발음한대요. 일단 어간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 보면 동사 아니면 형용사겠네요. 동사나 형용사 중에 리을 기역으로 끝나는 말 뭐가 있죠? 막다, 묵다, 늑다, 억다. 이 정도밖에 생각이 안 나네요. 이 단어들은 뒤에 기역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붙으면 뭘로 발음한다고요? 기역이 아니라 리을로 발음한다. 맑고, 묽고, 늙고, 얽고 이렇게 됐나요? 그럼 연음으로 가봅시다. 연음은 앞에서 했던 것과 똑같아요.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오면 연음이 되는데 겹받침이니까 두 개 중에 하나가 올라가는 거예요. 당연히 뭐가 올라가겠어요? 그렇죠. 뒤에 것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시옷이 올라가는 경우에는 쌍시옷, 즉 된소리로 발음된다고 하네요. 예시를 봐야 감이 오겠죠? 161쪽 2-1번 보세요. 갑이라는 단어에 이라는 조사가 붙었기 때문에 연음이 되는 환경이 갖춰졌어요. 그럼 하나 올라가야 하는데 그게 하필 또 시옷이네요. 이런 경우에는 된소리로 발음하라고 방금 그랬죠? 그래서 갑시가 됩니다. 어렵지 않죠? 닭 다음에 이라는 조사가 붙었네요. 그럼 연음해야겠죠? 리을 기역 중에 기역이 올라가야 하니까 달기가 되겠네요. 혹시나 닭이 이렇게 발음하는 게 자연스러운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건 틀린 발음입니다. 체크해놓고 교정하셔야 됩니다. 닭이가 아니라 달기입니다. 안따라는 어간 안 뒤에 아서라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붙었네요. 어미도 형식 형태소이기 때문에 지금 연음이 되어야 하는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니은 지읒에서 뭐가 올라가죠? 그렇죠. 지읒이 올라갑니다. 근데 조사와 어미 이런 걸 판단하기에 앞서 뭐부터 해보라고 했죠? 발음부터 해보라고 했죠? 거꾸로 해도 되는 거예요. 앉아서로 발음되네? 그럼 연음이 된 거니까 뒤에 아서는 형식 형태소겠네? 그럼 그 중에 뭘까? 앉다가 동사니까 동사의 어미가 되겠구나? 이렇게 옛날식으로 달달 외우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은 이 단어의 발음을 한번 해보고 그게 왜 이렇게 나오는지 그 규칙에 대해 이해하고 이게 이렇게 발음되는 현상이 어떤 규정에 해당하는 건지 연결 짓는 거예요. 외워서 답 찍는 게 아니고. 알겠죠? 넓이는 넙이라는 어근 뒤에 이라는 접사가 붙어서 만들어진 파생어예요. 즉 모음으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 접사가 붙은 거니까 비읍을 뒤로 올려 연음해야 합니다. 조금 어렵죠? 넙이 어근이고 이가 접사인지를 분석해내는 게 사실 여러분들에게는 좀 어려울 거예요. 그래도 하나씩 하나씩 쌓아가야 됩니다. 문법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아요. 계속해서 데이터를 축적해야 돼요. 2-3번이네요. 여덟은 아까 했었죠? 리을 비읍 받침은 리을로 발음하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예외도 있었죠? 밥다 하고 넓적하다, 넙둥글다는 어떻게? 얘네들만 비읍으로 발음한다. 정리됐나요? 닮으려고 한번 그냥 발음해 보세요. 닮으려고 라고 되죠? 한국인이면 다 이렇게 발음할 거예요. 그럼 한번 역추적 해봅시다. 지금 연음이 된 거죠? 연음이 되는 환경이 뭐였죠? 그렇죠.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오면 연음이 됐었죠? 그럼 으려고가 형식 형태소라는 뜻이에요. 그럼 그 중에 뭘까요? 닮다가 형용사니까 으려고는 어미가 되겠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됐나요? 1-2번으로 갑시다. 예전에 배웠던 이중모음 의 발음과 관련된 활동이네요. 벌써 또 다 잊어버린 거 아니죠? 의는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는 게 원칙이지만 조사 같은 경우 애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고 했었죠? 그럼 원칙대로 지역의 이렇게 발음해도 되고 지역의 이렇게 발음해도 되겠죠? 근데 조금 이상합니다. 지역의 같은 경우 의 앞에 자음이 오는데 왜 지역이가 아니라 그대로 지역의로 발음할까요? 희망 같은 경우 희망 이렇게 이로 발음하라고 나오는데 말이죠. 표준발음법 규정집에도 보면 협의 같은 경우도 협의와 협의 둘 다 가능하다고 나오거든요. 국립국어원에 이걸 물어본 사람이 있더라고요. 답변을 보면 협의, 신의 등과 같이 앞말의 받침이 뒷말의 초성으로 이동하여 의 앞에 자음이 오게 되는 경우에는 다만 3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리하면 연음이 되어 자음이 올라온 경우 원칙대로 의 발음을 살려 발음해야 합니다. 애초에 자음이 있는 경우와는 다르게 처리하는 것이죠. 이해됐나요? 대설주의보 어떻게 읽어야 하죠? 단어의 첫 음절 이외의 의는 이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고 했었죠? 그럼 원칙대로 대설주의보도 되고 대설주의보도 됩니다. 어렵지 않죠? 안팎의 이건 어떻게 발음될까요? 아까 지역이랑 똑같은 경우죠? 조사의가 붙었기 때문에 연음이 되는 환경이면서 동시에 애로도 허용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안팎의로 원칙대로 발음해도 되고 안팎의 이렇게 발음해도 됩니다. 앞으로 이건 너무 쉽죠? 으로라는 어미, 즉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붙었으니까 그대로 올려서 연음한다. 앞으로. 됐나요? 마지막입니다. 맑아지겠지만 어떻게 발음되죠? 뒤에 아라는 어미, 형식 형태소가 붙기 때문에 그대로 하나 올려서 연음하면 됩니다. 뒤에 것이 올라가야겠죠? 맑아지겠지만. 좋습니다. 여기까지 신나게 달려왔는데 잘 따라왔는지 모르겠네요. 어려우면 계속 복습해서 자연스럽게 내 발음이 될 때까지 익히는 수밖에 없어요. 규정 그냥 외우지 마시고요. 알겠죠? 그럼 여기까지 딩동댕 딩동쌤이었습니다. 빠이!